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더위가 참 일찍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여름 더위가 벌써 시작이 됐는데요. 세계 곳곳에도 현재 폭염과 가뭄,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전 세계 사역 현장을 소개해드리는 현장 속으로 해서는요, 최근 홍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브라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땅의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든든한 멘토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오늘은 전단지 속에 있는 내용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달 말에요,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조간신문과 함께 한 전단지가 끼워진 채 배달이 됐습니다. 네, 그 전단지의 제목부터 범상치 않은데 이렇습니다. 제1교회 루틴보험 수령자 모집 안내라는 제목이에요. 네, 뭐 얼핏 보면 이 보험회사 홍보 문구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이 전단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참석하면 3만 원을 준다. 두 번째,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집사님이 이 전단지 받았다. 어떤 생각부터 드실 것 같은가요? 하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교회 주보나 전도 관련 전단지는 나눠주는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전단지는 처음 봅니다. 그렇죠. 솔깃하긴 하죠. 이 유인물 배포한 곳이 안양의 이제 제1교회라는 곳인데요. 네. 전단이 뿌려지자 이 교회에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해요. 네. 그럴만하죠. 근데 이 교회에 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또 꿍꿍이가 아닌가 이렇게 넘겨짚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이 교회가 벌이는 프로젝트 이해를 하려면 2015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이 수원 남부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민병서 목사님이 배당금 교회라는 이 프로젝트를 벌였는데 네. 매주 이 성도들이 11조를 한 달에 한 번씩 내지 않습니까? 이 운영하던 11조를 모아서 매주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10,000원씩 줬다 그래요. 이제 돈을 앞세운 엉터리 전도 마케팅 아니냐, 아니면 이 교회 이단성 있는 교회 아니냐라는 논란이 당시에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의심 가운데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프로젝트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이 11조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재분배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시작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물질을 이렇게 공유했던 초대교회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었다고 확신을 했다 그래요. 네네. 아무래도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런 사역이 아니다 보니까 오해도 이렇게 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거나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이단성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도 나왔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을 좀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 민 목사라는 분이 이제 감리교 신학대를 졸업한 뒤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또 서울대 대학원에서 종교학을 공부한 학구파 목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출간한 책이 40권에 달할 정도의 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네. 이단 종파를 연구한 기독교 종파 운동사라든지 한국 종교 역사를 연구한 한국 종교사와 같은 책을 출판하기도 했고요. 그간에 이제 한국교회 공동체가 당면했던 문제의 대안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배당금 교회 프로젝트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근데 처음에 10,000원을 지급하다가 지금 이제 30,000원을 주기도 하고 이제 변화점이 이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운영 방식도 이렇게 조금 바뀌어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 민목사의 프로젝트가 이제 9년 전과 조금 달라진 지점들이 엿보이는데 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 지급액이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올랐던 부분은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30,000원으로 좀 조정을 했다고 하고요. 이 배당금 받는 성도들이 강도 높은 신앙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지점이 좀 차이점이긴 한데 그동안 한국교회 일부가 뭐 지역 안에서 소년소녀 그 가장이라든지 초고령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혜의 대상으로 뭐 일부 현금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혜를 베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신앙이 교육된, 훈련된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교회의 공동 재정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고요. 여전히 이런 과정들이 아슬아슬한 실험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예배 참석을 유도하는 일이 과연 옳은 전도법이냐 이런 비판에 이제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민 목사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회 방향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도 가능하고 보완해 나갈 자신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성도들한테는 루틴처럼 들어오는 공과금을 교회가 공동의 재정으로 부담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런 책임지겠다는 프로젝트가 과연 어떻게 잘 안착하고 확장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이런 교회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타개해보자고 하는 그 나름대로 실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보다 건강하고 좋은 방법들을 위해서 많은 토론과 고민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매년 6월이 되면은 각 교회마다 준비하는 사역이 있죠. 바로 여름철 단기 선교 사역입니다. 네네. 이 선교라는 것이 사실 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조사도 좀 필요하고요. 섬세하게 준비 과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오늘의 두 번째 소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번 여름이 한국 교회가 엔데믹 시대를 맞은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단기 선교일 텐데 아무래도 지난해보다는 더 많은 교회가 선교지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에는 이제 단기 선교가 재개된 첫 번째 이제 엔데믹 시대였기 때문에 그 직후에는 항공료도 굉장히 높게 치솟았고요. 고물가의 영향을 받아서 단기 선교 참여도가 자체적으로는 좀 낮았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그동안 미뤄뒀던 이제 단기 선교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각 교회마다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최근에 한류 열풍 속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 사고 소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위기 관리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한창 선교 준비에 나설 교회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떤 점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최근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단체 또 현장 선교사들이 위기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했는데요. 먼저 해외 선교사와 단기 이제 선교팀들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사건 사고가 무엇일까? 바로 교통사고였습니다. 한국 단기 선교팀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인데요. 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 세계 4위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앙아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 또 아프리카와 같은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도로 상황이 열악한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교통 질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느슨한 편이어서 그렇죠.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반기독교 정서가 있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갈 때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 상황에 따라서 현지에서 이제 도움받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현지 선교사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이제 선교를 가기 전에 안전 위기 관리 수칙을 미리 만들어서 선교를 떠나기 전에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예, 한국위기관리재단 그리고 선교교육단체인 미션 파트너스가 한국교회 안전한 단기 선교를 위해서 동영상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6월, 7월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니까요. 꼭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안전한 선교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잘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단기 선교를 떠나는 많은 교회들이 안전 수칙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서 무사히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네. 최기현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생생한 사역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살인적인 폭염과 지진, 화산 폭발, 홍수, 그리고 가뭄에 이르기까지 매년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최근에는 브라질 홍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브라질 홍수 소식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안 퍼스의 김현수 본부장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 퍼스의 김현수입니다. 네, 홍수로 인해서 브라질 공항 활주로가 완전히 물에 잠긴 그런 사진을 봤거든요. 대규모 인명 피해도 있다고 들었는데 브라질 남부 홍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진 브라질 남부 집중호우로 인하여서요. 네. 사망자가 172명, 실종자가 42명, 이재민이 58만 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네. 이번 브라질 남부의 히우그란디 두 술지에 쏟아진 강우량은 1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WWA에서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피해도 극심하였습니다. 홍수로 인하여서 동네가 황폐화되고 재산과 인명 피해도 컸고요.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쥐를 비롯한 그런 설치류 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한 수인성 감염병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네, 수인성 감염병인 렙토스피라증 환자가 급증하면서요. 네. 보건당국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이재민들을 위해서 구호물품부터 수인성 질병 감염 관련 의료 지원까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비정상적인 기상이변 현상이라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홍수 후에는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까요? 네, 홍수는 당시에도 위험하지만 물이 오염되어 피부 감염, 또 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한 질병이 퍼질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지반이 약해져서 네. 제반 시설의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의식주와 또 기초 생필품의 필요가 매우 커집니다. 홍수로 인하여서 지역 사회 전체가 붕괴되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브라질 남부 이 홍수 피해 지역에서 물이 빠지는 데만 몇 달이 걸릴 것이고 또 도시의 깨끗한 식수 공급 시스템이 회복되는 데도 어렵죠. 오래 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네. 우리나라도 브라질 홍수 피해 복구 위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국에서도 이런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요. 네. 브라질 인근 국가에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네. 볼리비아에서는 브라질 남부 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안을 승인하였고요. 분유, 쌀, 텐트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우루과이 또한 전력과 쌀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30만 불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도 그 활동을 펼치고 있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까? 5월 8일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 지역에 긴급 재난 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네. 브라질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요. 이재민을 돕고 있는 사역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에 깨끗한 급수 시스템을 설치해서요. 하루 최대 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브라질 홍수 피해자 중 한 명인 마릴리아는 심지어 설거지한 물까지 병에 담아서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는데요. 네. 인근 교회에 설치된 정수 시스템을 통하여서 깨끗한 식수를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네. 또 다른 수혜자인 마리아나는 처음 겪는 이 대홍수에 친구들, 이웃들이 다 사라지고 직장과 집과 교회까지 물에 잠긴 상태, 이 상황이 테러, 전쟁 영화 속에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상당한 홍수 피해자들이 이 재난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네. 현지 교회의 사역자들과 또 자원봉사자들,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몇 달간 이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반한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은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라질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김현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끝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멘토가 있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경험이 많고 현명한 멘토가 적절한
적절한 지도와 조언을 더해준다면 좋은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정서 지원 멘토링을 하고 있는 NGO 단체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서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사역에 힘쓰시는 러빙핸즈의 박현홍 대표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아이를 끝까지, 한 영혼을 끝까지 돕는 그런 멘토링 사역을 하고 있는 러빙핸즈 박현홍입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일을 맡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시고 계시는 일이 가슴 깊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네. 오늘 너무너무 흐뭇하게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말이죠. 러빙핸즈에 대한 소개하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만들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예수님 믿는 많은 분들이 네.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많이 하면서 자랐는데요. 네. 어릴 때 보육원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누군가 교회에서 오거나 또 봉사 왔을 때 되게 좋아했고 행복해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자주 만나기 힘들고 네. 또 올게 해놓고 안 오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다 일시적이고 끊기더라.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누군가 돕는 일들 되게 중요한데 네. 좀 그 아이들의 어떤 욕구는 장기적인 건가? 오랫동안 만나주는 게 필요한가? 네네. 라고 생각을 하게 하게 됐습니다. 됐어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 좋은 서비스를 여러 명한테 한 번에 많이 주지 말고 네. 한 명한테 꾸준하게 한번 오래 가보면 그게 정말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우연찮게 그걸 해보게 된 거죠. 네. 마침 때마침 제가 이제 그 고양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을 했었는데 그때 또 한 개척교회 사모님이 저희 기관에 사회복지 실습을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께 이제 그 6명의 아이를 이미 낳았고 뱃속에 아이가 한 명 있던 미혼모 가정이 저희 관리 사례였습니다. 네. 근데 그분을 저희가 이제 딱 맡겼더니 그 사모님이 매주 아이들을 교회로 픽업을 해왔고 네네. 또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네. 교회가 그 아이를 잘 키운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다. 이거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없지 않냐. 네네. 그래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교회에 찾아가서 멘토를 발굴해서 네. 매칭을 하면 좋겠다라고 아.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이렇게 실천에 이렇게 옮기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특별히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의 아이들을 이렇게 돕게 된, 뭐 지금 뭐 쭉 설명을 좀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네네. 특별한 이유가 또 조금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부모 가정, 조성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양쪽 부모의 좀 지원이 없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더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든 또는 뭐 가출이든 네네. 또 비행이든 뭐 자살 등등의 좀 그런 뭐랄까 보살핌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출을 했을 때 네. 한부모 조성가정의 분들은 조금 빨리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친구 집에 있는 경우 많은데 네. 뭐 일을 뭐 실수가 없거나 또 조성가정은 정보가 없어서 빨리 못 찾아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나쁜 길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리 누군가 그 의존한 그러니까 친한 멘토가 있으면 네. 예방이 되겠다. 네네. 이제 그런 걸 알게 됐고 해보니까 정말 예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좀 이어서 하게 됐고요.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는 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부분도 요즘은 관계적으로 오랫동안 누군가 친하면 그분 때문에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아이 한 명한테 우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면 네. 실천해주면 바로 그분 때문에 예수님이 소개되지 않겠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시작을. 네, 그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실천에 옮기게 된, 뭐, 계기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대표님이 어렵게 이렇게 자라오신 그런 어린 시절은 혹시 없으셨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 활동을 하셨는데 네. 좀 교회가 작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조금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아니 왜 하나님이 목사를 시켰으면 교회를 부흥하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하나님 안 믿겼었습니다. 네네. 근데 나중에 26살 때 이제 좀 하나님 믿게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다. 그걸 알게 되면서 네네.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좋은 일이십니다. 네.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의 아이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제 직접 이제 그 일에 이렇게 참여하시다 보니까, 네네. 그 아이들이 가장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런 걸 실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다들 말씀하시는 게 정말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알게 되고 네. 관계적인 게 되게 중요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지지망이 깨져 있거나 특히 이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 한부모 가정 또는 조선 가정인 경우는 좀 충분하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관계적인 게 막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조선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사실 스폰지처럼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네. 대신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대화가 좀 안 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5학년만 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가 듣기 싫어지고 집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죠. 11시, 12시. 네네. 또 중1쯤 되면 아예 안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소통의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벽하지 않지만 네. 누군가 그 아이 편이 돼주는 한 명이 옆에만 있어준다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일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제 멘토링 사역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관심이죠, 관심. 네. 되신 꾸준한 거죠? 관심. 네네. 러빙엔즈의 멘토링 사역의 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요거를 또 네네. 좀 알고 싶네요. 저희가 현재 1,377명이 멘토 교육을 받았고요. 네. 그 중에 710명이 매칭을 했는데 네. 끝까지 이제 멘티가 성인 될 때까지 저희가 4년에서 11년까지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한 경우가 283명입니다. 와, 정확하게 외우고 계시네요.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대상이 필요한 가정이 주 타겟이 한부모 가정이 한 160만 가정, 그다음에 이제 조선 가정이 한 16만 명 가정, 네.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이 한 16만 가정 되거든요. 그래서 토탈 한 180만 가구가 되는데 네. 만약에 그 가정마다 한 명의 멘티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멘토링이 필요한 아이들은 한 180만 명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감당하는 수는 한 0.01% 정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그 사회복지 기관들이 같이 이렇게 좀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시겠네요. 네, 그럼 협력하고 네네. 싶고요. 특히 네네. 이제 교회랑 같이 음. 하면 참 좋겠다. 네네네. 네, 없는 곳이 없다. 사실 그게 핵심이죠.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거를 해보니까요. 친구가 필요 없는 경우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네. 자, 뭐 독거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다문화 가정도 그렇고요. 또 뭐 세터민, 또 뭐 난민들.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다 하나같이 외롭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 편 되는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네. 좀 더 확산이 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네네. 있습니다. 뭐 그렇게 참여하는 사회복지기관은 많지만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 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대표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갖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멘토링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또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효과들을 보고 있는지 아마 실감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캄보디아 엄마 밑에 자란 여자아이 첫째 아이였고 동생이 네. 있는데요. 한국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요. 네. 근데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네. 아무래도 학교에서 학업에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멘토랑 매칭이 되는데 네. 처음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펑크 내고 네네. 또 막 무시하는 척 했는데 제가 계속 좀 도움을 학교랑 협력해가지고 만남을 계속 이어서 10번, 21번 만나기 시작했더니 드디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아이가 정말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네. 또 엄마랑 관계도 좋아지고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모든 부분에서 많이 좋아지는구나라고 실감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떤 아이가 한 명이 좀 이렇게 멘토링을 잘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조금 사회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군대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좀 시도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다행히 발견되어졌는데 휴가 나와서 처음 만나고 싶었던 분이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좀 좋아하고 지금은 잘 커서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렵지. 일단 돌아서면은 그거에 대한 그
효과를 보게 되면 보람이 엄청나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게 뭐냐면 네. 말씀 분명히 돕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수많은 멘토스님들께서 내가 도움 받는구나 관계적인 부분에 네네네. 또 내 이 아이 관계 통해서 내가 내 아이도 관계가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네네.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하시고요. 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돕는 게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거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네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돕지 말자, 친구가 되자. 예, 친한 친구는 돕지 않지 않냐. 네네. 도우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네네. 누군가 좀 이렇게 약간 종속되는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멘티를 만날 때 돕지 말고 친한 친구로 가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아, 듣기만 해도 많이 흐뭇해집니다. 러빙엔즈가 2007년부터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벌써 17년째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 멘토링으로 도움받은 아이들 벌써 이제 많이 어른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4살 네, 되고. 그죠? 네. 네. 그동안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들. 네, 최근에 되게 감사한 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3명 중에서 네네. 7명이 돌아와서 멘토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잘 멘토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다른 경우는 또 지난 12월 달이었는데 네. 갑자기 지금 한 28 된 것 같아요. 10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장학금으로. 근데 저희가 이제 대학을 입학하거나 취업할 경우에 장학금을 좀 주는 게 있는데 또 그게 감동이 있었는지 또 100만 원을 보내왔고 그래서 이렇게 돕는 일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선순환 되는구나라고 알게 될 때 좀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네. 그 초록 리본은 눈에 띄는데 그 배지는 어떤 네. 의미입니까? 그 핑크 리본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유방암 네. 예방하는 거고 빨간 리본은 에이즈 예방이거든요. 저는 초록 리본은 한 아이를 끝까지를 좀 상징을 담았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저희 러빙엔즈 사역을 설명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딱 달고 다니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저희 운동을 좀 설명하기 쉽게 하는 리본 캠페인입니다. 네네. 끝으로 이제 끝 질문 드려야 될 텐데, 러빙핸즈의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네,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면 좋은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네. 러빙핸즈의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네, 이렇게 마무리 삼아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러빙핸즈 지금 멘토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벌써 112기째 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가 광주 지부, 대구 지부, 강릉 지부가 이렇게 강원 지부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거기서 열리는 멘토 양성 과정에 신청하시면 토요일 날 2번을 진행합니다.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그래서 네. 18시간을 교육을 받으시면 러빙엔지 멘토로 참여하실 수 있고 네. 또는 최근에 교회들이 15명 이상의 멘토 지망자를 모으셔서 신청을 하시면 네. 제가 교회 가서 토일이든 토토든 저희가 이제 양성 과정을 진행하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성에 있는 그 화성 한 교회가 또 러빙엔즈 화성 지부로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네. 참여하겠다. 그래서 15명 이상만 되면 네. 이제 그냥 바로 가셔서 이제 과정도 열어드립니다. 네, 과정 열어드리고 또 강의도 해주시고. 네. 근데 비용이 좀 있습니다. 네. 핵심 교육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멘토링 봉사활동은 끝까지 그러니까 장기적인 거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마라톤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m를 빨리 달려서 할 수도 있지만 관계적인 부분은 장기적인 게 중요해서 네.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게 저희 핵심적인 내용이고 네네. 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의 사역처럼 그 한 아이를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도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사회가 고도화되고 개인화되고 혼자 하는 게 익숙한 사회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네. 관계에 많이 목이 마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이렇게 친구가 많이 없는 소외된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 성숙한 성도들께서 한 명 한 명 나한테 좀 기도하시면서 좀 이 그 관계로 다가가고 친구로 가는 돕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 성도들께서 조금 많이 생기시면 좋겠다. 네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외로운 상황에 있는 한 명의 아이에게 한 명의 어른이 멘토가 되어서 아이들의 삶을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러빙핸즈의 멘토사에게 너무 귀하다는 그런 마음 들게 됩니다. 오늘 인터뷰 내내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러빙핸즈의 멘토링 사역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러빙핸즈의 박현홍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